아침부터 땀이 줄줄줄줄 나고 있어요. 택배를 받았습니다. 요거는 또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온 다육이들인데요. 오늘은 또 시골집에 왔어요. 모처럼 시골집에 와가지고 여름에는 시골집에서 할 일이 없거든요. 뭐 풀 뽑는 일밖에 마땅히 할 게 없어가지고 또 오늘은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 다육이를 주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다육이들이 왔는지 한번 열어볼 텐데, 요거는 깔망 서비스예요. 요것도 쿠팡에서 사려고 하면 뭐 800원, 1000원 그렇게 판매하잖아요. 이천 하늘 아래 정원에서는 5만원 이상 주문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깔망이 서비스로 나갑니다. 일단 화분은 옆에 내려놓고요. 오늘은 또 어떤 다육이들이 왔는지 하나씩 풀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 없는 SP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또 이천 하늘 아래 정원하면 쪼꼬미 SP들, 요거 시그니처잖아요. 또 사장님께서 예쁘고 귀여운 쪼꼬미들이 입고되었다고 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SP들은 세 포트에 5,000원이고요. SP이기 때문에 이름표 없이 갑니다. 어떤 게 갈지 몰라요. 랜덤으로 발송이 되고요. 혹시나 본인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문 메시지를 넣으실 때 말씀을 하세요. 사장님, 저는 외두로만 주세요. 사장님, 저는 군생, 쌍두 이상의 군생으로만 주세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손톱이 뾰족뾰족한 이런 창다육이로만 주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또 이렇게 보라둥이 다육이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보라색감으로 물드는 SP로만 뭐 3만원어치 주세요, 5만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대체적으로 보라색감의 다육이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SP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직포천은 제가 어제도 썼어요. 시골집에 또 모처럼 만에 오면은 청소할 때가 많잖아요. 요런 거 왜 버리지 말고 모아두셨다가 전 청소할 때 이렇게 두세 개씩 그냥 뭉쳐가지고 물 묻혀가지고 청소하거든요. 그리고 버리고 또 두세 개 뭉쳐가지고 청소하고 또 버리고. 요건 너무 예쁘다. 완전 젤리젤리해요. 이게 단시간에 속성으로 성장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농장에서 달달 굳혀가지고 내보내는 거라서 포트도 보시면 다 이렇게 노랗게 변색이 되었잖아요. 막 으스러지고. 이거는 완전 으스러졌어요. 이렇게 달달 묵은 묵둥이들이랍니다. 베란다에서는 이런 거 키우시면 한여름에도 조금 다육이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다육이들을 너무 어린애들을 구매해가지고 키우시면 사태 여름에 많이 무너지실 거예요. 이렇게 묵은둥이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아까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입장이 더 통통해요. 와, 너무 예쁘다. 요번에도 진짜 예쁜 게 많이 왔네요. 사장님, SP 2만원어치 주세요, 3만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본인만의 취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보라색으로 물드는 다육이로만 주세요, 빨갛게 물드는 다육이로만 주세요, 창다육이로만 주세요, 뭐 백분이 발려진 다육이로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일 키가 큰 요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뭔가 관엽인 것 같은. 이거 마삭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오색 마삭줄인가? 오색 마삭줄. 요런 거 행잉 화분 있으시면 행잉 화분에다가 걸어가지고 베란다에서도 그 빨래 건조봉 있죠, 거기다가 걸어서 키우시면 돼요. 이게 4,000원치고 얼굴밥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포트는 10cm짜리 빨간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화분 바닥면에서부터 식물의 높이는 22cm 정도 나오고요. 다이소 같은 데 가도 행잉 화분 저렴한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늘어지게 키우셔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오색 마삭줄이 제가 알기로
5가지 색감을 낸다고 해서 오색 마삭줄일 거예요. 여기 이파리가 보면 이게 새로 나온 신엽들은 살짝 붉은기를 띠고 있고, 또 이렇게 노란 색감하고 녹색이 섞인 요런 입장도 있고, 전체가 다 연녹색을 띠고 있는 요런 색감도 있고요. 입장이 너무 예쁘죠? 찾아보면 이렇게 정말 희귀한 요런 입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오색 마삭줄입니다. 자, 늘어지게 키우시면 되고요. 4,000원, 한 포트에 4,000원이니까 좀 큰 행잉화분이 있으시면 요거 2포트 합식해가지고 늘어지게 키우시면 돼요. 동네 미용실 같은 데 가면 요런 게 꼭 있어요.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오색 마삭줄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키 큰 애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뭔가 요것도 관엽인 것 같아요. 입장이 약간 요것도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필로덴드론 아니야? 버킨이 아니고 이거 아마 필로덴드론 버킨일걸요? 아마요? 아마 저희 집에 있어요. 이게 필로덴드론 버킨 3,000원이고요. 요것도 10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여기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목대가 생기는 식물이에요. 키우기도 정말 무난하고요. 제가 물을 그렇게 자주 챙겨주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밥 먹다가 컵에 물이 남잖아요. 그거를 갖다 그냥 가끔씩 한번 부어주는 정도?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도 저랑 벌써 함께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만큼 똥손들도 초보자분들도 키우기 무난한 식물인 것 같아요. 요런 이파리에 줄이 들어가 있는 요런 식물들은 햇빛을 잘 보여줘야지 이 하얀 선이 좀 선명하게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햇빛이 부족하면 요렇게 거의 녹색 이파리로 변할 거예요. 진짜 요거는 강추예요, 강추. 똥손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얼굴부터 바닥면까지 하면 22cm가 나옵니다. 요것도 아담하게 소복하니 키우실 수 있는 필로덴드론 버킨. 요거 하늘고추인데? 지난번에 보내주셔가지고 저 분갈이에서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자, 요번에는 조금 하늘고추 모양이 다른데? 우와! 이거는 진짜 고추야, 고추. 지난번에 받았던 거는 되게 콩알만한 고추들이 땡글땡글하게 달려있었거든요. 요번에는 진짜 미니 고추같이 생겼어요. 고추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되네요. 너무 귀여워. 요번에도 4,000원. 4,000원이고요. 포트는 10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에서부터 식물 높이는 한 30cm 정도 되고요. 와, 요번에도 이렇게 고추가 많이 달려있어요. 요거 식용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엄청 매워요. 이게 청양고추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맵기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맵찔이들은 이거 절대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일 때 하나씩 따가지고 넣어서 먹으면 칼칼하니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그냥 관상용으로 키우고만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자, 하늘고추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뭔가 좀 큽니다. 석화 9.5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 석화입니다. 요거는 3,000원이고요. 석화는 뭐 미니 바오밥 이렇게도 불리죠. 바오밥 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미니 바오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요거는 석화라는 이름을 달고 왔습니다. 요게 택배로 오느라고 이렇게 입장이 좀 숨이 죽어 있는 모습인데 분갈이 해가지고 물 주시면 입장이 힘이 생겨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분갈이 할 때 뿌리를 많이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옮겨가는 분갈이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대로 좀 살충살균제 뿌려가지고 가을까지 두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돼요. 다육이를 아무리 오래 키우신 분들이라고 해도 한여름에 분갈이하면 자칫하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가을까지 이대로 두셨다가 분갈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석화 3,000원이고요. 이것도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거 수경식물 아니야? 저도 키우고 있는 워터코인 같은데? 이게 워터코인의 꽃이에요. 꽃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지금은 몽우리가 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활짝 피면 하얀 꽃이 피는데 엄청 작아요. 저는 다이소에 가면 좀 나지막한 어항이 있거든요. 그게 3,0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 거기다가 그냥 물 받아가지고 요거 한 포트 심어놨더니 엄청 번식을 했어요.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워터코인인데요. 요것도 이 빨간 포트에 들어있는 워터코인 한 포트를 이렇게 어항에 담아놨더니 이렇게 번식을 한 거예요. 흙 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항 같은 데다 담아놓으시면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서 번식을 해요. 마당 있으신 분들은 그 항아리 뚜껑에다가 물 자박하게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으시면 돼요. 저는 이 집에를 한 달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그렇게 오는데 이렇게 빗물이 고여가지고 잘 살아요. 물을 굳이 갈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게 정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절대 썩지 않습니다. 물 안 갈아줘도 돼요. 근데 한 번씩 오면 저도 물을 갈아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또 깜빡하고 그냥 갈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작고 하얀 별꽃 같은 이런 꽃이 핍니다. 이거는 포트가 조금 더 큽니다. 요거는 또 뭘까? 에오니움이라고 하는데요. 에오니움은 이래서 택배로 받으면 이렇게 애들이 예뻤던 애들도 박스 안에서 못난이가 되어가지고 이런 거는 직접 가서 구매하시면 좋겠죠. 에오니움이고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가 11cm나 되는데? 포트 사이즈가 무려 11cm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사장님이 이것도 에오니움 SP라서 그냥 무조건 한 포트에 4,000원씩에 주신다고 합니다. 요거는 랜덤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뭐 핑크 색감의 에오니움이 갈 수도 있고요. 연두 색감의 에오니움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포트를 구매하시면 사장님이 다 다른 얼굴로 해가지고 보내주실 거예요. 자, 에오니움 SP 4,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7.5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조그만한 창다육인데 오색 색동금. 요거는 어떻게 물이 들길래 이름이 오색 색동금일까요? 이게 또 가을이 돼봐야 어떻게 물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금다육이들이 물이 들었을 때 정말 화려하게 물이 들거든요. 저도 요게 사장님이 최근에 보내주셔가지고 한 포트 키우고 있는데 가을이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물이 드는지. 오색 색동금. 요거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요거는 9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또 뭘까요? 옥선이다. 그린 옥선. 제가 그린 옥선을 또 키우고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거는 큰 사이즈의 외두 그린 옥선이에요. 요거는 조그만한 얼굴이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 너무 앙증맞다. 이게 3,000원이에요. 식물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cm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랜덤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화분을 가득 채운 외두 수영이 갈 수도 있고요. 저처럼 쌍두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사이즈가 작아지는 대신에 삼두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랜덤으로 발송되니까 혹시나 외두를 원하시면 외두를 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부채처럼 벌어지면서 요 안에서 새 얼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것도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하울시아도 햇빛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주셔야 웃자람 없이 키울 수 있거든요. 요 그린 옥선은 정말 웃자람 없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요것도 예쁜 화분에 심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린 옥선. 요거는 9cm짜리 빨간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뭔가 또 얼굴이 납작한 다육인데 화장실을 걷어보니까 얼굴이 꽤 크네요. 요거는 레드 폴라 2,000원입니다. 사장님이 웬만한 거는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거는 다 2,000원 받으시더라고요. 레드 폴라. 이거는 7.5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남북인데 얘가 용어를 아니야?
용월 같은 애가 같이 입고지가 되어 있네요. 남봉호 3,000원. 요거는 사이즈가 4.5cm 정도 돼요. 요게 삼각이 갈 수도 있고 사각이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오각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요렇게 저처럼 하얀 점들이 박혀있는 요런 남봉옥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디 전체가 다 초록색인 남봉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요거는 5.5cm짜리 사각 포트고요. 요거는 뭔가 블루 드래곤 느낌이 나는데 그린 봉황이라고 합니다. 2,000원. 사이즈가 작아요. 제가 5.5cm 포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5cm짜리 포트에 흙이 조금 보이죠? 그러면 한 5cm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형이 정말 블루 드래곤 많이 닮았죠? 이렇게 뾰족뾰족한 용의 발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린 봉황입니다. 이거는 7.5cm짜리 사각 포트. 요거는 투구가 엄청 빵빵해. 투구 4,000원이고요. 너무 통통하다. 단호박 같아 정말. 요거는 4cm가 나옵니다. 요렇게 빵이 좋아요. 와, 너무 통통해. 제가 요즘 좀 위가 안 좋아가지고 단호박을 매일 쪄먹고 있거든요. 진짜 단호박 같아요. 너무 귀엽다. 요런 거는 조그만하고 나지막한 콩분에다가 식재해 놓으면 너무 귀여워요. 저도 콩분에서 키우고 있는데 콩분에서도 지금 한 2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요런 거는 물을 많이 챙겨주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 게으르신 분이 키우시면 좋습니다. 투구이고요. 뭔가 조그만한 원형 포트가 하나 있네요. 이것도 SP인가? 핑크 포트인데? SP인데? 요런 애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끝난 거 아니었어, SP? 여기도 SP가 있네. SP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물든 거 예쁘다. 이 계절에는 솔직히 빨갛게 물든 거는 비정상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초록초록해야 또 이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색감이잖아요. 살짝 이렇게 초록초록 하면서도 빨간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요런 다육이 참 예쁩니다. 자, 요런 애들도 있고요. 이제 진짜 SP는 끝난 것 같아요. 다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쪼꼬미 5.5cm짜리 포트고요. 짠! 이거는 또 뭘까요? 홍대학음 아닌 것 같은데? 신비로즈? 신비로즈라고 합니다. 2,000원이고요. 포트는 5.5cm짜리 포트지만 지금 저한테 온 신비로즈는 8cm예요. 2,000원 신비로즈이고요. 이것도 쪼꼬미 5.5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포트가 좀 가볍네요. 제옥이다. 2,000원. 5.5cm짜리 포트고요. 제옥 사이즈는 3cm입니다. 요거 2,000원이고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키우셔도 돼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이 자제옥이 색감을 조금 뺀 거예요. 원래 정말 이름처럼 자주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이 자제옥은 3.5cm 정도 되네요. 사이즈가 비슷비슷하죠. 제옥과 자제옥 두 개 콩분에 심어가지고 나란히 놓고 키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나란히. 밑에서 뭔가 또 긴 애가 나왔어요. 타란툴라?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솜이 좀 몽글몽글한 요런 솜이 왔네요. 이거 언제 띄고 있어? 타란툴라 3,000원 9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타란툴라가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미의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거미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도 타란툴라예요. 제가 키우고 있는 타란툴라는
빨간색 꽃이 피거든요. 요거는 또 무슨 색 꽃이 피려나? 곧 꽃이 필 것 같아요. 요런데 다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타란툴라 9cm짜리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3,000원입니다. 어머, 이거는 연화바위솔인데? 연화바위솔 2,000원 9cm짜리 빨간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 연화바위솔은 오래 키우면 한 3년차만 돼도 정말 다육이처럼 그렇게 짤뚱하게 다져져 가지고 너무 예쁘거든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빗방울이 동그랗게 맺혀요. 색감도 약간 백분이 뽀얗게 발려있는 듯한 파스텔 보라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요거는 크게 키우시면 정말 장관이에요. 너무 예뻐요. 물론 바위솔이라서 번식도 잘 되지만 빨리 예쁜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포트, 3포트 같이 하셔가지고 좀 넓은 화분에 식재해보세요. 연화바위솔 2,000원이고요. 요것도 빨간 포트입니다. 어머, 얘는 괴마옥이네. 파인애플 선인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괴마옥입니다. 너무 귀엽다. 2,000원이고요. 어머, 너무 귀엽다. 이 목대 중간중간에서 자구 나오고 있어요. 와, 귀여워. 9cm짜리 포트고요. 식물 높이는 이 밑에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목대가. 일단 화분에서 보이는 식물 높이는 6cm예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5.5cm짜리 포트입니다. 어머! 글로보섬이다! 얘는 또 뭘까? 제가 키우고 있는 글로보섬이랑 또 다르네요. 물론 저는 글로보섬이 2개밖에 없지만 너무 귀여워. 핑크 루비 금. 화장지를 살살살. 오, 얼굴 많이 떨어졌어. 제가 글로보섬이라고 해봤자 2개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조금 상태가 안 좋네. 이런 거는 어차피 이 가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수영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구들이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니까 요거는 제가 분갈이 하면서 수영을 좀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식재를 해야겠어요. 이게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포트 자체도 일단 5.5cm짜리 포트고요. 식물 사이즈를 어떻게 잴 수가 없네, 얘가. 식물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가까이 사시면 직접 가셔가지고 골라오세요. 그러면 입장도 안 떨어지고 줄기가 꺾이는 일도 없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멀리 살아서 이렇게 택배로 받고 있지만 가까이 사시면 꼭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한번 다녀와 보세요. 집에서 편하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있지만 또 이렇게 다육이들이 이쁜 얼굴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가까이 사시면 조금 선선한 시간대에 골라가지고 한번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핑크 루비 금이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것도 뭔가 길어요. 방금 뭔가 봤어. 얼핏 봐버렸어. 어머? 얘는 뭐야? 처음 보는 애야. 장구선인장이라고 있어요? 장군선인장 아니야? 장군? 장구가 아니고 장군일걸? 이 선인장은 선인장이지만 가시가 없어요. 식물 사이즈는 화분 높이까지 하면 16cm.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만한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군 선인장 2,000원. 우와, 이거는 사과포트인데요. 좀 큽니다. 우와, 금이다. 이거 엘크온 금 같은데요. SP인가? 이름표가 없어요. 이름표가 없으면 제가 엘콘처럼 보이지만 그냥 SP라고 소개를 해야겠죠.
자, 요거는 포트 사이즈가 9cm고요. 사각 포트라서 그런지 동그란 포트보다 좀 크게 느껴지네요. 식물 사이즈는 8cm.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요게 랜덤일 거예요. 그래서 SP로 해서 랜덤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이렇게 철화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쌩얼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여러 포트 주문을 하시면 사장님이 이렇게 또 철화랑 해가지고 섞어서 보내주실 겁니다. 이거는 뭔가 동그란 포트인데요. 얘는 또 뭐야? 레드 제리? 레드 젤리일까요? 레드 체리일까요? 레드 캐리? 아무튼 이름이 좀 뭔가 하나가 틀린 것 같아요.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이름표. 요거는 5.5cm짜리 동그라미 포트고요. 요것도 이제 묵어가고 있나봐요. 이름이 레드라고 하니까 이게 가을 되면 또 빨갛게 물이 들 건가 봐요. 레드 제리.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육이가 나왔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선인장이다. 꽃이 너무 예쁘잖아. 이런 선인장 봤는데? 이름이 흑목단. 3,000원이라고? 아, 이렇게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려고 바닥에 숨어 있었구나. 우와, 대박이야. 이게 3,000원이라고? 이거 오기 자구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박이야. 꽃이 너무 예뻐. 이거 이따 꽃 필 것 같아요. 지금은 택배 상자에 들어있었어가지고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지만 저기 햇빛에 내놓으면 이따 꽃이 빵 하고 터져 있을 것 같아요. 포트 사이즈는 9.5cm고요. 식물도 화분을 가득 채웠어요. 와, 대박이야. 3,000원이면 이거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5,000원이라도 저렴한 편 아닌가요? 너무 예쁘다. 흑목단까지 해서 오늘의 다육이는 보여드렸고요. 사장님이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국산공방 화분입니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사진으로 보내주셨던 것보다 색감이 더 쨍하니 예쁘네요. 그리고 이게 다 손으로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든 국산 수제 화분이에요. 금액은 다 5,000원씩에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 나루터라고 도장이 찍혀있죠. 여주에서 만든 국산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베란다에서 조금 크다 싶은 그런 중품 다육이들 하나씩 심어주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이게 수제 화분이라서 조금씩 사이즈는 다를 수 있습니다. 11cm 나오고요. 화분의 높이 10cm. 이렇게 2개씩 보내주셨는데요. 자, 39번으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아까 요런 선인장, 요 흑목단 선인장, 요런 거 한 포트 식재해줘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오늘 왔던 연화바이소를 이렇게 식재해 보았습니다. 잘 어울리죠? 물론 다육이를 심어도 예쁘겠지만 이 시골집에는 다육이 흙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위소를 식재해 보았습니다.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이 운전 중이시더라고요. 사장님 어디 가세요? 했더니 황금새돔이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가지러 재배농장 가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2포트 합식한 거예요. 요쪽에 있는 황금새돔이 먼저 키우던 거였고 여기 있는 게 한 2주 전에 왔을 때 식재해 놓고 간 거예요. 그때는 햇빛을 못 본 곳에 있어가지고 좀 푹 퍼져 있는 그런 황금새돔이 왔었는데 얼굴이 많이 비슷해졌죠.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황금새돔 꽃이 이렇게 노란 꽃이 펴요. 너무 예쁘죠? 여름에 이렇게 떼약볕에서 키우는데도 무르지도 않고 너무 예뻐요. 정말 싱그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왔던 흑목단을 제가 햇빛에 놔뒀더니 그새 꽃망울이 좀 살짝 핀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 그리고 여기는 국화. 요거 작년에 왔었던 국화인데 이제 월동하고 노지에서 월동을 했거든요. 월동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밑에 마른 잎을 제가 싹 훑어줬는데
늑대에서도 이렇게 새순이 뽀글뽀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천 하늘 아래 정원도 국화 판매 시작하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예쁜 꽃 실컷 봤는데 올해도 와, 꽃망울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올해도 아주 꽃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햇빛에서 좀 요 다육이들 색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핸드폰이 햇빛에 잠깐만 있어도 금방 꺼져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늘에서 촬영을 했는데 요 예쁜 색감이 영상에 다 안 담겨가지고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그래도 받아보시면 가성비 너무 좋은 다육이들 득템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관엽식물부터 선인장, 에오니움, 창다육이, 국산 화분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름철이라서 요즘은 택배를 받으시면 바로 식재를 안 하시더라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손이 근질근질해서 나는 다육이들을 분갈이를 안 하면 두 발 뻗고 못 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여름이라고 해서 분갈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분갈이를 하셔도 돼요. 뿌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분갈이를 하시고 분갈이 하고 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같은 거 좀 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관리. 여름에는 공기 중의 습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다육이들이 다 버티니까 가을 되면 물 실컷 주시고 지금은 조금 물을 아끼셔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바람이 선선하니까 요거 뽑아서 그늘에 좀 말려두었다가 광주집에 가지고 가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